결혼식 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 엄마가 이혼했으면 딸도 똑같은 피를 물려받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 기다려온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이런 말을 들었다면 말이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지연 씨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하시네요. 결혼 후에도 계속된 시어머니의 편견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낸 사랑 이야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32살의 지연 씨, 직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3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지연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자란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지연 씨를 위로해주곤 했죠. 지연 씨의 어머니는 지연 씨가 15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지연 씨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시고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도 지연 씨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지연 씨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양가 상견례를 제안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지만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며 지연 씨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상견례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지연 씨가 어머니 혼자 계세요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버님은? 아버지와는 일찍 헤어지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도 어색한 상황을 느끼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연 씨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시아버지와 지연 씨의 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가 주도했고 시어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셨죠. 나중에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좀 조용하신 분이어서 그래, 별뜻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지연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반지를 꺼내며 지연아, 나와 결혼해줘. 너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라고 고백했을 때 지연 씨는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을 정할 때 시어머니는 신부 측 하객이 적으니까 작은 홀로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셨어요. 결혼 비용 분담을 이야기할 때도 신부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게 맞지라며 은근히 상처를 주셨고요. 지연 씨는 그때마다 속상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니 말씀에 악의는 없을 거야, 조금만 참아줘라며 중간에서 애매하게 처신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함께 오셔서 너무 화려한 건 어떨까? 소박한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라며 지연 씨가 마음에 들어하던 드레스를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자신이 원하던 드레스 대신 시어머니가 선택한 단조로운 드레스를 입게 되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지연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떨렸다고 해요. 기쁨 반, 긴장 반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구나 싶었어요. 화려한 결혼식장에는 양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 쪽은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 직장 동료들이 전부였지만 남편 쪽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약간의 위축감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지연 씨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더욱 굳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연 씨가 90도로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목소리 톤부터 뭔가 차가웠어요. 주변 하객들 눈치를 보시더니 지연 씨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 왜 이혼했니? 그 집안 내력부터가 불안하다.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그것도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다니. 지연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주변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고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미리 확인해둬야 할 일이지.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과연 우리 아들 제대로 뒷바라지할 수 있을까? 이혼은 전염병 같은 거라더라. 그 말을 들은 지연 씨는 정말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고 해요. 주변 하객들이 혹시 들었을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런 일로 결혼식이 망가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는. 어머니? 이혼한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나 싶네. 그 순간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화장이 번지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신랑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던 남편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순식간에 심판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결혼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지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 예뻐요라는 축하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겉으로는 밝게 웃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오고 지연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자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지연 씨는 겨우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었죠.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시는데 시어머니만은 무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평생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남편이 지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너만을 사랑할게. 지연 씨도 답했습니다. 오빠, 저도 평생 오빠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그 순간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습니다. 쯧쯧, 몇 년이나 갈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하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지연 씨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직장 동료분들은 정말 예쁘게 커서 좋은 사람 만났네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마음 놓으시겠어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댁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뭔가 말씀을 하셨는지 몇몇 분들이 지연 씨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아, 이혼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도 쉽게 생각하는데 괜찮을까? 어머니가 혼자 키웠으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텐데. 이런 수군거림이 지연 씨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듯 구경하는 느낌이었죠. 결혼식 날인데도 전혀 축복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과 인사할 때 벌어졌습니다. 이쪽이 우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지연 씨를 소개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착하게 키워진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어색해하시며 아, 그래요? 예쁘네요라고 대답하셨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건 분명했어요. 지연 씨는 그때 정말 화가 났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식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은 그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연 씨와 남편은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남편도 결혼식 날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지연아,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신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알아요. 하지만 좀 상처였어요.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지연 씨는 안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신혼집에 오셨어요. 지연 씨는 며칠 전부터 집안 정리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도 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연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집이 좀 작네.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살아도 되나? 신혼집은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더 큰 집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집안 곳곳을 뜯어보시며 불만을 표하셨어요. 냉장고가 너무 작아. 음식 제대로 해먹을 수 있겠어? 화장실 타일이 좀 오래된 것 같네. 베란다에 빨래 넣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지연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도 계속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나물이 좀 짜네. 우리 아들 혈압 높아지면 어떡해. 고기를 이렇게 조리하면 즐겨 요리 배워본 적 없어? 지연 씨는 그때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상처가 쌓여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지연아, 너 혹시 남자친구 많았지?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엄마가 이혼했으면 딸도 그런 면이 있을 텐데 남자 관계가 복잡했을 것 같아서. 지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연애도 몇 번 안 해봤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어머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데 특히 이혼한 집 딸들은 더하다던데.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이혼했다고 해서 저까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도 바로 포기하려 하지 마. 엄마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겠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우셨는지,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대들 수는 없었어요. 지연 씨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연 씨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해야지만 나쁜 뜻은 아닐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저를 마치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시는데? 지연아, 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시잖아.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야. 그럼 당신은 어머니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왜 편을 나누려고 해?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남편의 애매한 대답에 지연 씨는 더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자신을 확실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데도 그냥 참고 살라는 얘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나름대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중간에서 잘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매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우리 아들한테 잘해. 다른 남자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지연 씨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하자 이혼한 집 딸들은 마음이 불안정하다더라. 옛날 남자친구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집안은 여자들이 다 이혼했지?
내 할머니도 이혼했다면서? 네. 저희 할머니는 이혼하지 않으셨는데요.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어쨌든 내 엄마가 이혼했으니까 조심해야 해 유전이라는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 씨와 지연 씨의 가족을 깎아내리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 씨는 그때마다 상처받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었죠.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못했어요. 이런 스트레스는 지연 씨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났어요. 동료들이 결혼 후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시댁 이야기를 털어놓기는 어려웠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지연 씨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문제없는 사람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결혼 후 처음으로 대학 동창들과 만났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보여. 친구들이 밝게 물어봤지만 지연 씨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응, 좋아, 남편이 잘해줘.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친구들 앞에서 시댁 이야기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어때? 잘해주지?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을 때 지연 씨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 친구들도 지연 씨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또 한 번 울었다고 해요.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 두 분과 함께 신혼집에 오신 거예요. 지연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서 모셨습니다. 차도 끓이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께 지연 씨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이 우리 며느리인데 이혼한 집 딸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친구분들이 어색해하시는 게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 엄마가 남자 잘못 만나서 이혼했는데 딸도 그런 피가 있을까봐 걱정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제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되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친구분 중 한 분이 요즘엔 이혼도 흔한 일이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혼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여자가 이혼하면 더 그렇고요.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손님이 계시니까 차를 따르며 참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을 때 소리가 났고 그것조차 시어머니는 지적하셨죠. 조심해서 해. 그릇 깨뜨리면 어떡해. 친구분들이 돌아가신 후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가? 제가 이혼한 집 딸이라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왜 그런 식으로 소개하세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숨길 일도 아니고. 사실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세요? 창피해. 창피한 줄 알면 더 잘해야지. 남의 집 며느리로 들어온 주제에 뭘 당당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마음도 있고 제 자존심도 있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지연 씨를 보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뭐야,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억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해? 뭐가 억울해? 내 엄마가 이혼한 것도 사실이고 너희 집안이 문제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고 있어. 남편이 지연 씨를 봤을 때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뭐 때문에 그래? 지연 씨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소개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상처받을 만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처받을 말.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상처야? 어머니, 지연이도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결혼하더니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소중하구나. 이런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밤 지연 씨와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려드리지 못했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정말요? 응. 어머니께도 확실히 말씀드릴게. 지연이는 내 아내고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남편의 말에 지연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쉽게 변하실 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지연 씨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려 했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연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지연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모든 말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상처와 괴로움을. 한참을 우는 지연 씨를 들으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혼해서 내가 이런 소리 듣는구나 싶어서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 지연 씨가 소리쳤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빠가 바람 피우고 도박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이혼하신 거잖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엄마, 이혼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혼한 건 실패가 아니란다. 다시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 내 아빠와 같이 살았으면 우리 둘 다 더 불행했을 거야. 저도 알아요, 엄마.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혼한 여자를 그렇게 보는 거냐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야. 지연아, 정말 힘든 게 뭔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 삶까지 부정하게 만들지는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그 모든 걸 견뎌낸 거야. 시어머니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너대로 당당하게 살아. 엄마. 그리고 지연아, 내 남편이 널 진짜 사랑한다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엄마가 다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지연 씨는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안함으로,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남편이 안부 전화를 드려도 며느리가 대드는데 무슨 얼굴로 가냐며 쌀쌀맞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연락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관계가 계속 나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지연아, 어머니께 사과 인사라도 드리면 어떨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당신은 정말 제 편이 맞아요? 저보고 구피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지연 씨 사이에도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당연히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아, 추석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해.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도 명절인데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있고. 지연 씨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졌죠. 결국 추석 당일 지연 씨와 남편은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연 씨를 보고도 인사조차 받지 않으셨어요.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다면 정말 어색했을 거예요. 시동생이 형수,
안 본 지 오래됐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지연이 왔구나. 고생 많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끝까지 지연 씨를 무시했어요. 다른 며느리들과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연 씨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차례를 지낼 때도 지연 씨가 뭔가 도우려고 하면 됐어 하고 거절하셨어요. 추석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하고. 지연 씨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어색해하며 어머님 그런 말씀이라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역시 달라 예의가 없어. 그 순간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명절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지연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혼했지만 저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지연 씨를 바라봤죠.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도박해서 집안을 망가뜨려도 저만은 제대로 키우시려고 혼자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만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아내가 될지는 제 선택에 달린 거예요. 결혼 인사 때 한 번 뵌 게 전부인데. 어머니가 제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대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고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 가정을 지킬 자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온 가족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연이는 제 아내고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가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지연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센 분이야 하지만 나쁜 마음은 아니실 거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시동생도 지연 씨를 위로해줬어요. 형수, 저희 엄마 원래 그래요. 저도 결혼할 때 엄청 간섭하셨거든요. 근데 형수가 오늘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고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연 씨와 거리를 두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뜻을 내비치셨어요. 어머니, 내 엄마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내 엄마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혼자서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셨다니. 내 엄마가 새벽에 청소 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너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내 엄마 욕한 거는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볼게.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연 씨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어머니가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시는지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도적으로 상처 주시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남편이 확실히 지연 씨 편이 되어준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확실히 선을 그어놨어요. 지연이는 내 아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고요. 지연 씨는 이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다고 해요.
제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졌고 제 자신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지연 씨의 친정어머니와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내 엄마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싶어서 기뻤죠. 지연 씨는 지금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우리 지연이가 정말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지연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 선택과 행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제 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편견 없는 사랑을 주고 싶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희망적으로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특히 고부 갈등은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 씨가 보여준 용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한 것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